내 인생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 더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각에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수많은 할 것들 중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 중에서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확률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뜻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의미나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말 순식간에 바뀌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존 스트레레키의 세상 끝의 카페에 담겨있는 강렬한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을 네모난 사각형 안에서 일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때로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 뜻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의식하고 있지는 못해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 다가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존입니다. 그날 저는 어두컴컴하고 인적이 드문 도로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지요. 돌이켜 생각하니 그 당시 제 상황은 제 인생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길을 헤매던 저는 제 삶에서도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고 그때 택한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어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로워지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을 네모난 사각형 안에서 일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대학 입시만 바라보며 사느라 정신없었고 대학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구해 돈을 많이 벌까 하는 생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회에 나와서는 승진만을 고대하며 일에 치여 피곤한 나날을 보냈지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끌어준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반복하도록 저를 인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월급을 받는 대가로 하루하루를 직장에 바쳐가며 사는 일상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던 저는 휴가를 떠났다가 길을 잃었고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세상 끝의 카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거기 있습니까? 제 차는 고속도로 위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나 느리고 답답한지 차라리 차를 버리고 걷는 편이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1시간쯤 기어가다 보니 도로는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버렸고 저는 옴짝달싹 못하고 차 안에 갇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20분쯤 흘렀을까요? 꿈쩍도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차 안에 하염없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차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또다시 25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라고 심어놓은 잔디를 가로질러 경찰차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지요. 경찰은 10km쯤 앞쪽에 독성 물질을 싣고 가던 트럭이 전복되는 바람에 도로가 봉쇄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도로 정체의 주범은 전복된 트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정체에서 벗어난 저는 휴대폰을 열어 지도를 검색하기는 했지만 검색 불가 메시지만 화면에 떴습니다. 가고픈 방향은 북쪽인데 저는 남쪽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지요. 빠져나갈 도로 입구 하나 보이지 않는 길이 10, 20, 30km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한 50km쯤 달렸을 때 마침내 작은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표지판을 보던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표지판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 자신도 모르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알려주는 낯선 표지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유소도 없고 패스트푸드점도 하나 없는 도로에 혼자 덩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이 황량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 저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조금만 더 참고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1시간만 참고 기다릴 걸. 그걸 못 참아 2시간을 허비한 데다 지금은 여기가 어딘지 알 길도 없으니 이제 연료도 반 이상 써버렸고 차를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연료로는 제가 출발한 곳까지 되돌아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왔던 길을 다시 제대로 찾아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길가에는 주유소도 하나 없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휴가를 내려고 한 이유가 지금 같은 분노와 좌절감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직장일과 밀려드는 고지서,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저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지요. 저는 소진된 인생의 배터리를 여행으로 충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행길 초입부터 상황은 제가 원하는 것의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료 계기판 바닥을 가리키고 있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불빛 쪽으로 차를 몰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뭐든 좀 나와다오. 제 바람에 회답이라도 하듯 그곳에는 분명 뭔가가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초승달과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반짝이는 가운데 건물의 지붕 위에는 세상 끝에 카페라는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아주 아늑한 느낌을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친구와 오랫동안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은 분위기였지요. 특이한 점은 단 하나. 메뉴판의 2번째 장을 넘기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메뉴판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니, 식당 주인이면서 사람들이 이 식당에 찾아오는 이유를 모를까?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제 이름은 케이스입니다. 존이 묘사한 바로 그 세상 끝의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던져진 질문에 존이 너무 당황하고 있는 듯하여 그 질문에 관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으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니는 회사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스스로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다면 여기서 한 발 내디디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는 굉장히 특이한 힘이 있습니다. 제대로 진지하게 한 번 떠오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심지어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질문에 매달리지 않고도 잘 살아왔다고 말이죠. 그런 분들께 제가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잘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찾습니다.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을 말이죠. 진지하게 단 1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최근 몇 년간 혹은 최근 몇 달간 내 인생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좋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평탄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꽤 괜찮은 인생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 어디엔가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느낌이 도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바로 그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기진 줄도 모르는 사람들. 물론 그 질문을 흘끗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답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은 무시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질문을 던지고 나면 해답을 찾고 싶은 욕심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면 정말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절대로 예전처럼 그냥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건 그런 한가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뜬구름 잡는 생각 말고 진짜 필요한 건 워라밸, 휴가, 빨간 날이 며칠인지, 대체 공휴일 지정이 되는지 여부, 카드값, 대출 이자를 낼 이번 달 월급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이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커서 그 의문을 품게 되지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허기진 상태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들은 답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살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예술 작품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마 바로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종류의 예술가가 되고자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은 그게 뭐든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찾았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은 부자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뭐든지 할 겁니다. 그렇지요.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존재의 목적을 찾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바로 이 존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10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20가지 혹은 수백 가지의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아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덜 행복한 사람들도 어차피 많은 일을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존재 이유와 무관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갖가지 정보라던가 여러 분야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접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접근성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정보나 사람, 문화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자, 여러분은 혹시 하루하루 반복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날이 그날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이 그렇다라면 여러분은 1년 전, 3년 전과 변화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이용하라. 여러분은 혹시 녹색 바다 거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의 지혜를 녹색 바다 거북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스노클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오른쪽으로 녹색 바다 거북이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야생의 바다 거북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바다 거북을 자세히 보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 스노클을 벗고 물 위에 동동 떠 있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아주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고 저는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바다 거북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바다 거북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10분 정도 흘렀을까요? 바다 거북은 제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느려 터지기로 유명한 거북도 따라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꽤나 창피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녹색 바다 거북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따라가고자 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냥 물에 동동 뜬 상태로 거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인생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켜보니 바다 거북은 물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다 거북 쪽으로 다가올 때 거북은 그냥 떠있기만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파닥거렸지요. 그러다가 파도가 먼 바다 쪽으로 쓸려갈 때는 열심히 파닥거리는 겁니다.
자기가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갈 때 바로 그 파도의 힘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바다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건 저는 파도의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 파닥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도가 쓸려 나갈 때는 이 파도를 이용해서 빨리 나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파도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저는 점점 더 지치고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은 파도의 흐름을 최적의 상태에서 잘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빨리 헤엄쳐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도와 씨름하는 사람들. 그 녹색 바다거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 헛된 것들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닐까요? 지금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일을 하는 데 쓸 힘이나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날, 저는 녹색 바다거북을 보고 해변으로 돌아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수건을 깔고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내 인생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무엇인가? 바로 내 관심을 끌고 시간과 에너지를 가져가려 하는 모든 사람, 일, 그리고 물건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들이었지요. 그리고 또 밀려가는 파도는 그럼 무엇인가? 바로 내 존재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을 도와줄 모든 사람, 일, 그리고 물건들이었습니다. 지금 밀려오는 파도와 씨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밀려가는 파도에 쓸 힘이나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파닥거려야 할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지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더니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지요. 처음에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 서서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더 이상 소비를 통해 받으려 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상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적어도 1시간은 제가 좋아하는 데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1시간이 2시간, 그리고 3시간으로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만족시켜주는 일들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매일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지겨워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겨워하기는커녕 더 하지 못해 안달인 것 같아 보이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오히려 활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충전을 하겠다고 자기 일에서 멀리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좀 신기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좋은 일, 예상치 못했던 행운이 많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우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런 우연 역시 자기 일을 진정으로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껏 그런 일이 없었나요? 희미하기는 하지만 분명 살면서 한 번쯤은 크고 작음을 떠나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운은 보통 자신이 진정으로 원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어나지요. 그 순간을 기억해내십시오. 그 두 가지 사이의 연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행운이 따랐던 때가 곧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이의 연관관계를 찾으십시오.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면 좋은 것이다. 다시 저는 존입니다. 그날 밤 세상 끝의 카페를 다녀온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그렇게 격렬하게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 카페는 궁극적으로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 역시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언제부터인가 내 존재의 이유와 그것을 충족할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역설적이게도 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저울질할 때, 즉 하나는 나의 존재 목적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는 너무 자명하고 쉬워 보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나서도 그 여정을 중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장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삶이 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문 앞에서만 서성이다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의 경우 일단 마음먹은 일을 행동에 옮기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담장 구멍을 통해 보이는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망설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깨달음은 제 인생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좀 더 일찍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 문 너머 원래 존재했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